지금 제 뒤로 보이는 바로 이 사진이 약 한 12시간 전쯤에 대만 공항에 도착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일행의 사진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본인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다가 이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 대만에 방문을 할 경우에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었죠. 인민해방군이 지금 창립 95주년 기념일을 기해서 지금 낸시 펠로시가 아시아 순방을 시작한 뭐 이런 상황인데다가 대만 방문하면은 가만 안 있겠다라고 이미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문을 하는, 더더군다나 이제 안팎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공격을 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보수 정치인들은 아니 어차피 방문할 거면 떳떳하게 하지 뭘 일정표에서 빼고 뭐 비밀리에하고 뭐 이렇게 그런 모습을 뭐하러 보이느냐, 당당하게 방문하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수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한테 화를 내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바이든이 책임이 있다, 못 가게 했어야 되는데 바이든이 못 가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한테 이렇게 네가 잘못이야라고 중국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괘씸한데, 아무리 우리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이라 그래도 명색이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지들이 뭔데 함부로 당신 탓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대만에. 근데 이 지금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미국 대통령을 욕하면서 나오는 이런 상황을 저희는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미국의 국력이라든가 이 영향력을 이제는 아주 대놓고 과소평가 당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게 저희한테는 상당히 이제 슬픈 이야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1997년 뉴트 깅그리치 하원 의장이, 당시 깅리치 의장은 공화당 하원 의장이었죠.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로 지금 미국 정계 서열의 랭킹 3위에 있는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건 25년 만에 처음이다. 그래서 더 민감한 겁니다. 이제 최고위직에 있는 그런 인사가 대만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민감해하는 것이고요. 대만의 활기찬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기리는 것이다, 나의 방문은 이라고 낸시 펠로시는 오늘 성명에다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의 발언을 질책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순방 가운데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거쳐서 또 아시아 지역들을 쭉 순방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비상근무, 야간 대기조처럼 비상근무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커비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보내는 것이어서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 대만과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다라는 정책을 인정을 해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대만은 대만대로 지원해주고, 특히 무기 같은 걸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 대만은 대만대로 지원해주고 중국은 중국대로 협력하다가 지금은 이제 경쟁 관계가 눈에 띄는 경쟁 관계로 좀 돌아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두 나라 정부를 다 상대하고 있는 이런 좀 서로 상반되는 그런 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대만 정부에서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혹시 SNS에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대만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건물에다가 TW 하트 US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죠? 뭐 네온 사인 같은 건가요? 그런 거를 내보내는, 낸시 펠로시 환영한다라는 글자도 내보내고, TW 하트 US는 대만은 미국을 사랑한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내보내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 이제 자주 독립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보안을 안보를 책임지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간절할 수밖에 없고요. 그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간절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도 지금 대만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술 이 부분이 상당히 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국 혼자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국제 공조도 사실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적절히 견제하는 데 있어서 대만의 역할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 대만을 미국이 지금 챙겨주어야 할 부분이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활기찬 민주주의를 지금 대만이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주의 진영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이 당연히 이러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노력은 어차피 있어야 하는 것인 건 분명하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중국이 오랜 미국 정책과 일치하는 잠재적 방문을 일종의 위기로 만들거나 대만 해협 내에 또는 그 주변에서 공격적인 군사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실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계속 대만과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방문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 이거 가지고 괜히 우리 위협하지 마. 미국을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마라. 사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무슨 뭐 군사작전을 시행하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쟁 일으켰다가는 중국한테도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전쟁을 일으키면 당사자들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게. 결국은 둘 다 고생하고 깨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대 전쟁이라는 게 특별히 그렇고요.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핵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 전쟁의 승자란 있을 수가 없다. 누가 핵을 쏘든 어쨌든 간에 핵이 전쟁에 사용이 되면 전부 다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중국이 함부로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못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국제사회에서 자기네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국제단체들을 주로 로비 대상으로 삼아왔었고 상당히 광범위한 로비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깊이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와 있는데 참 애써서 힘들게 지금까지 중국이 그 작업들을 해왔는데 전쟁 잘못 일으켜가지고 전체 국제사회로부터 등 돌리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중국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실제로 뭘 하지도 못할 거면서 이제 큰 소리는 계속 치는, 자기의 힘이 있다 이거죠. 큰 소리는 계속 치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만 일정 마치고 나면 바로 한국으로 가게 될 텐데요. 한국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게 될지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 겉으로 나오는 뉴스 보도가 되는 내용들 이외에 지금 뒷면에 숨어 있는 다른 활동들이 어떤 게 있는지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서는 더 궁금한데, 숨어 있는 이야기들은 직접 동행 취재를 하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파악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여서 언론 보도 나오는 내용만 봐가지고선 저희가 감을 잡기가 좀 어렵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폴 펠로시가 있죠. 낸시 펠로시의 남편 폴 펠로시가 원래는 같이 갈 뻔했는데 이번에 좀 빠졌다라는 거. 그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폴 펠로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내부자 거래 해가지고 낸시 펠로시로부터 칩스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신호를 받고 미리 엔비디아 주식을 사들였던 것이 이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대만의 반도체 회사, 이 대만 반도체 반도체 산업인가요? 반도체 기업인가요? 그 회사 이름이 TW 뭐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이미 미국에 진출해져 있는 회사고 이번에 칩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1차적으로 수혜를 받는 회사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텔을 비롯해서 이 대만 반도체 회사도 1차적으로 수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미국 정부에서 대만 대기업들한테 돈 지원금 얼마 줄 수 있다라고 딱 보따리 싸주고 그리고 지금 대만을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뒤에서 이면 활동으로 챙길 수 있는 개인적인 실리들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타고 다니는 이 관용기는 이 뭐 특권이 있는 관용기이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올 때 그 가방 안에 뭐 가지고 있는지 검사 안 하고 그냥 다 무사 통과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헌터 바이든이 이 비행기 타고 있었다면 100%인데 이상한 돈보따리를 들고 다닐 가능성이 100%인데 지금 이제 헌터 바이든이 아닌 이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하원 의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건 저희는 궁금하기는 하다 이거죠. 의심은 된다.
뭐 그렇다고 의심일 뿐이지 증거는 없다. 이런 겁니다. 허비에 따르면은 시진핑과 통화하는 동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를 하는 동안에요. 대통령은 의회는 정부의 독립적인 부서이고 펠로시 의장은 다른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 내린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시진핑은 펠로시가 왜 대만 가냐 이제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나 보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거는 의회 일이기 때문에 내 권한 받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외교부의 누굽니까? 지엔 리젠인가요? 지안 리젠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하는 이야기가 바이든이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았다고 막 지금 욕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 예, 황당한 상황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바이든의 설명이 맞죠. 그러니까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는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인 거니까 대통령이 이 입법부 의회의 수장인 펠로시가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견제는 할 수 있죠. 서로 간에 견제는 할 수 있죠. 의회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행정부도 가만 안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견제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하원 의장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중국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이어라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상명하달식의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공산당 시스템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까르면 까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미국의 시스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차이 잉원 대만 총통과 국회의원들을 만날 것이라고 하고요. 펠로시 의장은 성명에서 대만 지도부와의 협의는 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2,300만 대만 국민들과 미국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성명에 내놓았습니다. 참 내용은 좋습니다. 성명 내용은 참 좋은데 과연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당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들도 지금 공산당 따라잡기 하고 있는 당 아니었습니까? 급진 좌파들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 정권을 계속 그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법도 지금 다 바꾸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고 하다못해 그 사람이 시민권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투표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이런 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이 민주주의 질서를 막 뒤흔들어 놓는 그런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국경을 무너뜨려 놓고 세금을 올리고 5만 가지 예, 민주주의 국가답지 않은 이상한 짓들을 5만 가지 일들을 다 벌리고 있으면서 버젓이 이렇게 성명서에다가는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 선택을 앞두고 있다. 세계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린 싸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굴이 불그락거리지 않으면서 참 천연덕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저희는 참 아이러니하다. 뭐 이런 논평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는 지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령이 싸우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것은 이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끝났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끝났고요. 지금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의 시대라기보다는 독재자들과 민주주의 시스템의 싸움이 지금 있다. 이것도 하나의 냉전 시대로 들어갔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독재자들이 설치고 있는 국가들, 독재자들에 의한 운영되는 이런 국가들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간의 진영이 지금 나뉘게 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있다. 독재자들의 나라에 지금 러시아와 소련이 또다시 지금 대장격으로 머리를 들고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